안녕하세요 여러분, 와이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명사절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는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번 제 영상을 보시면 어떤 변형 문제가 나오더라도 명사절과 관련된 문제는 3초 만에 모두 찍으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명사절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명사절은 말 그대로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장 주어, 보어, 목적어,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기본 개념이고 절이기 때문에 문장이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겠죠. 즉,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이 명사 자리, 주어, 보어, 목적어 또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명사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명사절을 완벽하게 알기 위해서는 명사절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네 가지를 모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것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3초 문제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명사절 접속사인데요. 일단 이름에 접속사가 들어가 있으면 뒤에는 반드시 완전한 문장이 따라 나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다시 이름에 접속사가 들어가 있으면 뒤에는 항상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자, 그럼 명사절 접속사는 이렇게 세 가지 that과 if와 whether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that은 의미가 뭐뭐라는 것이 되죠. 즉, 뭐뭐라는 것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주 어울리는 동사들은 뭐뭐라는 것을 알다, 뭐뭐라는 것을 생각하다와 같은 동사들이 자주 어울릴 거고 그리고 if와 whether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인지 아닌지 안다는 것은 어색하죠. 그래서 뭐뭐인지 아닌지 모른다 또는 궁금하다와 같은 이런 동사들이 잘 어울립니다. 자, 그러면 일단 that과 if와 whether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고 그리고 명사절을 이끄는데 약간의 성격이 다릅니다. 첫 번째, that 같은 경우에는 명사절이기 때문에 주어와 보어와 목적어 자리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전치사 뒤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in that은 안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in that은 전치사 다음에 명사절 접속사 대신 나온 것이 아니라 in that이라는 뭐뭐라는 점에서 라는 부사절 접속사, 즉 because나 또는 since와 같은 이런 하나의 부사절 접속사지 전치사 뒤에 that이 명사절로 붙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that이 3초 문제로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특정 형용사들 뒤에 쓰이는 that절을 알아두셔야 돼요. 이때는 형용사들을 외워주셔야 되고요. 즉 I'm sure that절, I'm aware that절, I'm certain that절, I'm glad that절 같이 이런 형용사들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을 때 that을 3초, 1초 만에 찍는 문제가 나오니까 이 형용사들을 that과 함께 외워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동격의 that절인데요. 즉 예를 들어 the rumor, 소문이나 또는 the news, 소식과 같은 특정 명사 뒤에 완전한 문장이 따라 나와서 뭐뭐라는 소문, 뭐뭐라는 사실과 같이 동격을 이룬 that절이 있는데요. 이때 문제는 the rumor 이란 명사가 나오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주어지고 중간에 빈칸을 비워두고 1초 만에 that을 고르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 that은 주어, 보어, 목적어 그리고 전치사 자리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 특정 형용사 뒤에 나오는 that절 그리고 동격의 that절까지 이렇게 다 싹 정리해 주시면 어떤 문제든 3초 만에 푸실 수가 있습니다. 명사절 접속사 두 번째 if와 whether 의미가 똑같죠? 자, 그러면 여기서 if와 whether를 구분을 일단 해주셔야 되는데 if는 목적어 자리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보어 자리도 간혹 나오기도 하지만 영어도 언어이기 때문에 쓰임에 따라서 자꾸 변하긴 하지만 그런 문제로는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만 들어간다라고 외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whether 같은 경우에는 주어, 보어,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whether or not 또는 whether to 부정사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외우면 될까요? 그냥 다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외우시면 되겠죠? if는 목적어 자리에만 들어갈 수가 있고 whether 다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3초 문제를 하나 알려드리면 as to 라고 해서 뭐뭐에 관한 이란 전치사가 나오는데요. 뭐뭐에 관한 다음에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을 때 whether 이라는 접속사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즉, 뭐뭐인지 아닌지에 관해서
토론이 있었다와 같이 쓰이기 때문에 즉 as to 다음에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으면 중간에 whether를 집어넣는 문제가 나오니까 as to whether를 한 표현으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명사절 역할을 하는 첫 번째 명사절 접속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명사절 접속사는 세 가지가 있다. that, if, whether. 그리고 의미가 각각 다르고 대신 주의해야 되는 것이 특정 형용사 뒤에 들어가는 that, 그리고 동격의 접속사 that 외우시고 if와 whether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자리 주의해서 외우시고 그리고 whether에서 나온 3초 문제 as to whether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명사절 역할을 하는 두 번째는 관계대명사 what인데요. 관계대명사는 주로 앞에 나오는 선행사, 즉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을 하기 때문에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우리 형용사였죠. 그러나 관계대명사 what은 앞에 선행사가 오지 않고 그 앞에 나오는 명사를 자기 자체가 what 자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은 주어와 보어와 목적어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까지 들어갈 수가 있고요. 즉 다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정리해야 되는 개념이 이름에 대명사가 들어가 있으면 항상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즉 관계대명사든 복합관계대명사든 의문대명사든 간에 이름에 대명사가 들어가 있으면 뒤에는 항상 불완전한 문장이 따라 나온다는 건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관계대명사 what은 이 정도면 아시면 되는데요. 즉 명사절 역할이기 때문에 주어, 보어, 목적어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 what 뒤에는 대명사기 때문에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따라 나온다. 이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세 번째로 알려드릴 것이 의문사인데요. 의문사에도 what이 있겠죠? 즉 관계대명사 what과 의문대명사 what을 구분하는 차이는 바로 해석으로 구분을 하는 거고요. 즉 관계대명사 what은 뭐뭐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고 의문대명사 what은 무엇이라고 해석이 되면 의문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This is what I'm looking for 이란 문장에서 what은 이것은 내가 찾는 것이다가 되겠죠. 그래서 뭐뭐라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what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I don't know what it is 라는 문장에서 나는 모른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쓰이는 what은 의문사가 되겠죠. 그러나 what을 주고 이것이 관계대명사 what인지 의문대명사 what인지 묻는 문제는 수능이나 다른 영어 시험에서 나오지 토익에서는 그런 것을 묻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으로 구분한다 라는 개념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명사절 역할을 하는 세 번째는 바로 의문사인데요. 자, 일단 의문사는 명사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어, 보어, 목적어,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의문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의문 대명사고요. 의문 대명사, 즉 이름에 대명사가 들어가 있으면 뒤에는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 따라 나온다고 했고 그리고 what과 which의 차이점 주의하시고요. 두 번째, 의문 부사가 있는데 이름에 부사가 들어가는 것들 예를 들어 관계부사 또는 복합관계부사, 의문부사 즉 이름에 부사가 들어가 있으면 항상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따라 나옵니다. 자, 그럼 의문대명사와 의문부사가 문제에 나온 경우는 뒷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로 문제를 푸는 거겠죠. 그런데 의문대명사와 의문부사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많이 맞추는 문제고요. 자, 세 번째로 의문사 중에 의문 형용사가 있습니다. 의문 형용사 문제는 대부분의 학생들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이 틀리는 문제인데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알고 계시면 3초 만에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의문 형용사가 나왔을 때 3초 만에 찍는 팁을 알려드릴 건데요.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블랭크 뒤에 문장이 주어와 동사가 나오고 동사가 수동태로 완전해 보여서 완전한 문장 앞에 쓰는 대시나 if나 how와 같은 것들을 해석으로 문제를 푸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키워드는 블랭크 뒤에 나오는 명사가 키워드입니다. 여기서 proposal이라는 이 명사는 가산명사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 한정어가 붙어줘야 되는데요. 즉 어나, 더나 또는 소유격과 같은 한정어가 있어야지 한정어가 없다는 말은 그 앞에 형용사가 들어갔다는 의미가 되겠죠.
즉 명사가 나왔는데 그 명사가 가삼명사인 경우 가삼명사 앞에 한정어가 없으면 의문 형용사가 답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블랭크 뒤에 완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명사가 가삼명사인 경우 앞에 아무런 한정어가 나와 있지 않으면 그 앞에 들어가는 것은 의문 형용사 what, which, whose 중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 자리, 명사절 자리에 블랭크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와 있다면 how가 정답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명사절을 이끄는 세 번째 의문사에 대해서 했고요. 의문사는 주어, 보어,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까지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의문사는 세 가지 종류, 의문 대명사, 의문 부사, 의문 형용사가 있고 각각 3초 문제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의문사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로 what to do 또는 how to use it과 같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로 쓰이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물론 주어, 보어,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처럼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는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명사절 역할을 하는 마지막 네 번째는 복합관계 대명사인데요. 자, 이름에 대명사가 나오면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따라 나온다 라고 했었고요. 자, 그리고 명사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어, 보어,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런데 복합관계 대명사만 명사절로 쓸 수도 있고 부사절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역할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명사절로 들어갈 때는 즉 주어, 보어,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이고, 부사절로 쓸 때는 주절과 별개로 쓰인다는 게 되겠죠. 그리고 해석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표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자, 그러면 복합관계 대명사에서 나올 수 있는 3초 문제를 두 개를 알려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는 지난 영상에서도 다룬 내용이었었는데 whoever과 anyone이 문제에 같이 나올 때 푸는 방법이었죠. 일단 같이 나오는 이유는 명사절로 쓸 때 whoever과 anyone의 의미가 똑같기 때문인데요. 자, 문제 푸는 방법은 whoever은 반드시 동사가 두 개가 나와줘야 되고, 그리고 whoever 뒤에는 절대로 who나 또는 분사나 with과 같은 것들이 절대 올 수가 없고 반드시 동사만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anyone은 대명사기 때문에 항상 대명사 하나에 동사 하나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동사가 한 개만 나와 있을 때는 anyone이 정답이 되는데, anyone은 관계대명사, 분사, 그리고 전치사, with이 수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세 가지 특성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복합관계대명사 3초 문제는 이런 문제 유형인데요. 자, 먼저 블랭크 오른쪽에 보시면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접속사는 쓸 수가 없겠죠? 그럼 대부분의 학생들이 많이 찍는 것이 콤마 다음에 which를 많이 찍습니다. 즉 앞에 문장 또는 문장의 일부를 받는 관계대명사 which를 많이 쓰시는데요. 근데 여기서 정답은 3초 만에 whichever로 찍으셔야 합니다. 즉 이 문제의 키워드는 바로 A or B가 됩니다. 즉 앞에 문장에서 A든지 B든지 간에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whichever, 선택을 나타내는 whichever이 정답이다 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즉 which는 그리고 그것은 블라블라 했다 라고 설명을 하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축약형이 콤마 which이고, 앞에 A or B처럼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는 whichever이 정답이니까 3초 만에 찍으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명사절과 관련된 네 가지 종류를 같이 정리해 봤는데요. 이 명사절이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대충 외우면 더 헷갈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머릿속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초 문제는 당연히 그대로 외우셔야 되겠죠? 자, 그럼 문제를 풀기 전에 저와 같이 정리를 해볼 건데요. 공부를 하시고 같이 정리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명사절을 만드는 것은 네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명사 접속사, 그리고 관계대명사와, 그리고 의문사, 그리고 복합관계대명사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고, 명사절 접속사에는 세 가지 that과 if와 whether이 있었는데 that과 if와 whether은 의미가 다르고, 그리고 that에서 주의해야 되는 게 특정 형용사 다음에 들어가는 that, 그리고 동격의 접속사 다음에 나오는 that, 요거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whether도 하나 있었죠. as to whether.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관계대명사 what이었고요.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이것은 주어, 보어,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싹 다 들어갈 수 있다 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문사죠. 의문사도 마찬가지 명사절이기 때문에 주어, 보어,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의문사는 세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의문 대명사. 대명사니까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문 부사. 부사니까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겠죠. 그리고 형용사와 부사가 나올 때는 how가 정답이다 라고 했었고 그리고 가장 어렵고 가장 많이 틀린다라고 했던 게 의문 형용사죠. 남이 틀릴 때 내가 맞아야지 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의문 형용사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의문 형용사는 what, which, whose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중요한 건 뒤에 명사가 따라 나오는데 그 명사 앞에 관사나 소유격 같은 한정사가 없는 명사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쓸 수 있는 명사면은 어나 더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말은 의문 형용사를 쓰는 말이다 라고 해서 1초나 3초 만에 풀 수가 있다 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복합관계 대명사였습니다. 복합관계 대명사니까 뒤에는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겠죠. 그리고 복합관계 대명사는 특이하게 두 가지 종류 명사절과 부사절로 쓰일 수가 있어서 의미로 구분을 하고 문장 구조로 구분을 하는데 여기서 알려드린 3초 문제 두 가지가 있었고요. 첫 번째는 whoever과 anyone을 구분하는 기준은 동사의 개수다 라고 했었고 그리고 anyone을 수식하는 세 가지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세 가지가 뭐였죠? 관계대명사, 분사, with 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A or B가 나오고 콤마가 나온 다음에 뒤에 불완전한 문장을 이어주는 것은 whichever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쫙 훑으실 수 있을 만큼 정리가 돼야지 if가 나오든 what이 나오든 who가 나오든 whatever, whoever이 나오든 3초 만에 찍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꼭 이것은 시간을 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문제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오늘은 문제를 내고 바로 답을 알려드리지 않고 문제를 모두 다 푼 다음에 제가 문제를 따로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제는 오늘 영상에서 3초 문제로 나왔던 내용인데요. 블랭크 왼쪽에 뭐뭐에 관한이라는 as-to라는 전치사 다음에 income was received라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어서 바로 3초 만에 whether를 찍는 문제였습니다. A번의 명사절 접속사 that은 전치사 뒤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오답이고요. 만약 as-to 다음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 경우 what이 답으로 나온 경우도 있으니까 함께 알아두세요. 두 번째 문제도 오늘 3초 문제로 보여드렸던 문제인데요. be aware, 즉 특정 형용사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을 때 바로 that을 찾는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D번 전치사 of 같은 경우는 뒤에 명사가 나올 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선 답이 될 수 없겠죠? 세 번째 문제도 오늘 영상에서 다룬 3초 문제였는데요. state라는 동사 원형, 즉 명령문 다음에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명사절이 와야 되고 그러면 A, B, C, D가 모두 다 명사절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캐치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A번은 명사절 접속사, B와 C는 의문 부사로 들어가는 게 되겠죠. 그리고 D는 의문 대명사, 그리고 의문 부사로 모두 쓰일 수 있고 즉 이 네 가지 모두 명사절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캐치하시고 그리고 오른쪽 문장을 보면 완전해 보이지만 키워드는 manager, 즉 명사다라고 했습니다. 즉 매니저는 셀 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어나 또는 더와 같이 관사나 또는 소유격 등등의 한정어가 와줘야 되는데요. 한정어가 없다는 말은 의문 형용사를 넣는 문제이기 때문에 답은 바로 D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tate라는 동사 원형 다음에 manager를 바로 체크하시고 셀 수 있는 명사인데 한정어가 없기 때문에 바로 3초 만에 D번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문제는 지난 복합관계 대명사 3초 문제 영상에 나갔던 문제인데요. 오늘은 보기를 다르게 구성해서 내봤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보기를 보고 블랭크로 가서 왼쪽에 대절로 이어지는 문장에서 동사 2개를 체크를 하시면 먼저 대명사 he와 그리고 everyone, 동의어는 anyone 이었는데 이 대명사들은 동사를 하나만 가지기 때문에 오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는 whoever로 문제를 푼다 라고 했었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B번의 who가 되겠는데요. who는 여기서 문법적으로는 들어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who는 의문사로 명사절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who is responsible 이라는 하나의 주어가 되고 should resign 이라는 동사로 문장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who와 whoever를 구분하는 기준은 해석으로 하셔야 됩니다. who는 의문사이기 때문에 누구의 라고 해석이 될 거고 whoever 같은 경우에는 책임 있는 누구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은 책임 있는 누구나 즉시 사임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를 했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whoever이 정답이고 who를 넣게 되면 누가 책임이 있는지는 즉시 사임해야 된다라는 옳지 않은 문장이기 때문에 오답으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낸 이유는 의문사 who가 명사절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문제를 푸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고요. 구독 알람도 해놓으셔서 토익 꿀팁도 계속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용한 영상 준비해서 올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